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강릉입니다. 여기 강릉이에요. 예. 강릉인데, 한국에서는 왜 이 기사를 안 내보내지? 와, 지금 동남아 쪽에 인신매매 이거 크게 터졌는데? 어떤 기사냐고요? 이게 대만이랑 동남아, 캄보디아, 미얀마, 중국도 당연히 거기 걸려있고, 태국도 있고, 와, 이게 사건이 굉장히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사건인데, 원래 제가 여행 기간에는 뉴스 읽어주는 방송 잘 안 하거든요. 와, 근데 오늘 이거 워낙 이게 사건이 커가지고, 워낙 이게 큰 사건이라고, 이거는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한국에도 실종자 많아져서 인신매매인지 장기 탈의범인지 모른다고요? 와, 이거 한국도? 물론 지금 이 인신매매 사건에 한국 얘기는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근데 한국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런 일이 2022년에 이게 발생할 수 있지? 인신매매 주로 북한 쪽 아니냐고요? 지금 이거는 지금 관련돼 있는 나라가 일단 동남아 거의 다 관련돼 있고 대만, 중국까지 그 다음에 멀리는 저쪽 터키, 두바이까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너무 이게 어이가 없어. 대체 어떻게 터진 거냐고요? 와, 이게 진짜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희한해. 와, 스토리가 큽니다. 국내에서 첫 단독 보도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아직 국내 유튜브에는 여기저기서 좀 이렇게 올라온 게 있는데, 국내 뉴스 채널은 아직 이걸 안 다루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중국이랑 대만 쪽이랑 홍콩 이쪽,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쪽 난리 났어. 지금 엄청 다루고 있어요. 대만은 잘 사는 나라라서 안심이 됐는데, 와, 이게, 여러분들 이따가 들어보시면, 이거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진짜 어우, 야, 이거? 한국 사람이나 한국 조직은 여기 진짜 이렇게 같이 안 엮여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대만의 인신매매 사건이 겁나 크게 터졌어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2022년인데 대만에서 인신매매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일단 얼추 추정하는 게 지금 약 5,000명 내지 8,000명이 지금 사기를 당했다. 그리고 실종된 상황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종이 됐느냐? 전화라든지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이메일이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경로를 통해서 많은 요즘 광고가 대만으로 쏟아집니다. 어떻게 쏟아지느냐? 지금 대만의 취업하는 친구들, 이제 젊은 친구들이죠. 그런 친구들이 대만에서는 취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 취업하기가. 그리고 이제 초봉도 굉장히 낮고 경쟁도 심하고, 그래서 원래 대만 사람들은 이제 취업을 보통 이제 중국 대륙 쪽 가서 취업 많이 하기도 하고, 아니면 싱가포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좀 해외 취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대우가 좋다면. 왜냐하면 어디를 가도 대만보다는 대우가 좋을 거니까. 대만의 대우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캄보디아, 미얀마 이쪽에서 막 이렇게 광고가 쏟아지면서 여기저기서 막 전화가 와요. 혹시 해외 나가서 일할 생각 없냐고. 해외 나가서 일할 생각 없어요 라고 물어보면서 요구가 이런 겁니다. 일단 해외 가서 일을 하는 거니까 임금이 굉장히 세요. 임금이 굉장히 세면서 학력 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일하는 경험, 이력, 경험 필요 없고요. 경력 이런 거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컴퓨터 타자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되고, 그러면서 월급이 기본급이 한 한국 돈으로 300만 원 정도. 기본급이 300만 원인데 열심히 일하고 만약에 추가 근무까지 하면 500까지 벌 수 있다. 그런데 대만 사람들한테, 특히 대만의 젊은이들한테는 월급 300에서 500 이거는 굉장히 큰 유혹이에요. 월급 300에서 500은 이거 굉장히 큰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대만 본토에서 이렇게 취업을 해봤자, 잘 벌어봤자 100에서 150, 200 벌면 진짜 잘 버는 거. 와, 근데 이렇게 캄보디아나 아니면 이렇게 미얀마나 약간 좀 이렇게 발전 중인 이런 개발도상국이라고 하죠.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일자리를 하면, 일을 가지면 초봉을 세게 주겠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게 믿을만 하냐? 왜 믿을만 하냐면, 일단 거기 가서 성공한 사례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캄보디아나 이렇게 미얀마 쪽에 대만인들이 가서 일을 하는데
옛날 이렇게 막 친구였는데 갑자기 얘가 어느 날 캄보디아나 미얀마 이런 쪽에 가더니 갑자기 차도 좋은 거 몰고 있고 집도 좋은 거 살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자기 잘 살고 있다를 SNS를 통해 가지고 엄청 이렇게 자랑을 해. 그리고 또 말이 되는 게 뭐냐? 그쪽이 왜 이게 좀 이렇게 큰 돈을 벌 가능성이 있냐면 그쪽 나라들이 중국 대륙에서 추진하는 1대1로 노선입니다. 중국이 이제 1대1로를 추진을 하면서 그쪽 1대1로가 이제 경유하는 그 나라들이 그쪽으로 이제 투자가 확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 특구가 많이 생기면서 거기 돈들이 모이니 옛날부터 거기 가면 이제 일은 좀 힘들 수 있지만 큰 돈을 벌 기회가 많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이게 전역으로 많이 퍼져 있었어. 옛날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옛날에 한국이 좀 못 사는 시기에 뭐 독일이라든지 아니면 저쪽에 저쪽 중동이라든지 쿠웨이트 뭐 이런데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가서 일했잖아요. 거기는 여건은 굉장히 악한데 근데 거기 돈이 모이고 있고 기술자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한국의 인력들이 많이 필요로 하니 거기 가서 일하면 한국보다 버는 월급을 더 많이 주겠다. 옛날에 이런 것들 많았잖아. 지금 딱 그쪽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그쪽이 딱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또 연락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가지고 거기 가서 일할 생각 없냐 그러면서 막 성공 사례를 막 이렇게 예를 들면서 거기 가서 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대만의 젊은이들이 혹하는 거야. 요즘 캄보디아랑 미얀마가 그런 걸로 막 이렇게 이제 광고가 엄청 되면서 이제 대만의 젊은이들을 많이 유혹하는 거지. 심지어 이렇게 전화가 오고 막 이렇게 일자리를 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냐? 대만인들인 거야. 대만인들이고 나도 지금 대만인인데 난 지금 캄보디아랑 여기 지금 미얀마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특히 캄보디아 쪽이 많아. 난 지금 캄보디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회사가 너무 잘 되고 있고 인력이 부족하다. 컴퓨터 타자 정도만 하면 너 오면 큰 돈 벌 수 있다. 와라. 그럼 막 이렇게 연락이 된 애들은 뭐 이런 얘기도 할 거 아니야. 저는 출국 경험도 없고요. 저는 여권도 없고요. 뭐 출국 해본 경험도 없고 비행기표 살 돈도 없는데? 그럼 거기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여권 만드는 거 우리가 도와주고 비행기표 우리가 다 끊어주고 야 공항 가는 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공항에 내려서 에스코트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대만의 젊은 친구들이 와 이런 기회가 있어? 그래 가서 고생 좀 하면 나는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 꿈에 부풀려서 캄보디아로 이렇게 가게 되죠. 공짜로 뭐 차비도 대줘 비행기표도 대줘 여권 없다 하면 여권 만드는 것까지 도와줘. 심지어 대만 현지에 그 사무실이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 사무실까지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딱 그 사람들이 넘어가요. 자, 일단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일단 거기 도착하기 전까지는 정말 이렇게 잘 해주고 막 이제 정말 막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했는데 도착하는 순간부터 어디로 가냐면 캄보디아는 이게 일단 대만 애들이 어디로 제일 많이 가게 된다면 캄보디아의 시하노카항? 그 항구 이름인 것 같은데 뭐 시하노카항인가? 뭐 항이 이름이 이래요. 근데 거기를 이제 서항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일단 거기로 모이게 됩니다. 시하노크빌. 그렇지. 별안생님 아시는 분들은 같이 이렇게 좀 올려주세요. 제가 지금 이거 중국어 버전으로 보기 있기 때문에 발음이 좀 다를 수 있어요. 한국어로는 시하누크빌, 중국인이 대거 유입된 지역. 맞습니다. 거기가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고 경제 특구고 그 다음에 1대1로의 혜택을 많이 받는 그런 지역이고 1대1로 정책이 펼쳐졌을 때부터 거기는 이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인데 그래서 이제 대만 청년들이 딱 거기 가서 딱 도착하잖아.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저쪽에 서항에 있는 저쪽 한 이렇게 건물로 이렇게 데려가요. 건물로 딱 데려가서 뭘 시키느냐? 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 얼굴이 싹 변해버립니다. 일단 왔으면 무슨 일을 시키느냐?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자, 일부분은요 전화를 시켜요. 전화를 니들 대만 사람이니까 여기 와가지고 니들 이거 전화해서 대만으로 전화해서 여기를 네가 이렇게 온 것처럼 걔네들을 여기 오게끔 꼬셔라. 그러니까 사기 전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일부분은 이제 또
여자애들 이렇게 또 이제 얼굴이 반반한 친구들은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팔려갑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팔려가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이게 뭐 장기매매 이게 아니야. 일단 얘네들이 여기 딱 왔으면 얘네들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일단 얘네들은 전화를 시키게 하고, 요쪽 팀은 뭘 하느냐? 여자애들은 이제 강제 매춘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뭐 일부분은, 제일 큰 게 그냥 이쪽 일이야. 제일 많은 게 일단 얘네들이 사기 당해서 왔으니까 얘네들 다시금 대만으로 전화해서 사기치게 만들고 예쁜 애들 가서 강제 매춘시키고, 근데 이 상황에서 말을 안 듣잖아요. 이 상황에서 말을 안 들으면 그때부터 이제 고문이 시작되는 거야. 일단 뭐 그냥 간단하게 패요. 패다가 이제 말을 더 안 듣는다. 그러면 이제 막 이런 전기 충전기 있잖아. 이런 걸로 이제 전기 고문을 시작해. 전기 고문을 시작하고 여기 사진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이게 영상들 이런 것도 뜬 것 같은데요. 막 이렇게 막 침대 위에 묶어놓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그냥 고문을 합니다. 말을 들을 때까지. 그런데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팔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협조를 안 한다. 협조를 안 하면 뭐 그때는 이제 약간 이제 강제적으로 그냥 말을 들어요. 싹싹하게 말을 들어. 그러면 그래도 이제 얘가 말을 좀 듣네. 얘는 좀 이용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 말을 안 들으면 그때는 이제 제일 이제 끝까지 가면 그게 이제 강제로 거기서 이제 장기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얘는 이제 말도 안 듣고 쓸모 없으니까 그냥 장기 빼고 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영화에서 보면 이런 게 뭐 한국에도 옛날에 무슨 뭐 필리핀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데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없는지는, 근데 제 생각에는 한국에도 지금 인신매매가 일어나고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미국에서 한국 인신매매 방지 20년 만에 2등급으로 하락. 미국에서는 기준 미달이라고 하는데, 일단 북한이 20년 연속으로 최악의 인신매매국이었고, 그 다음에 한국은 원래 1등급이었고 그냥 뭐라 해야 될까,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 대한 최고 등급이죠. 그런데 그게 1등급에서 20년 만에 2등급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하누크 빌에서 거기가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여기는 이제 캄보디아 얘기잖아요. 또 이게 있습니다. 인신매매가 지금 이제 사기를 당해가지고 캄보디아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태국 쪽으로도 많이 가게 된대요. 태국 쪽으로 많이 가는데, 태국 쪽이 약간 이제 거기가 약간 중간 지점인 거야. 태국 쪽에서 거기서 이제 1차 매매가 진행되는데, 그때 뭐 캄보디아로 팔려가는 것도 있고 저쪽에 뭐 이제 미얀마로 팔려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서 팔려가는데, 지금 방금 말한 거 이거 시하누크빌 여기는 그래도 지금 대만 정부랑 뭐 대만 쪽에서 지금 약간 힘을 쓰고 있대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구해 오려고. 그 지금 실종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이 기사가 터졌을 때는 뭐가 됐냐면 약 5,000명이 실종됐다 그랬어요. 근데 그 5,000명 중에 통계를 해보니 지금 1,000명은 거의 그냥 희생자들, 사망자가 1,000명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4,000명이 지금 연락 두절. 그래가지고 대만 정부에서도 어떻게 쓰든 이거를 지금 힘써가지고 데려오려고 하는데, 근데 거기가 법의 뭐라 해야 될까, 그냥 법이 거기 손이 닿는 곳이 아니에요. 특히 캄보디아 거기 시아누크빌보다 더 센 데가 어디냐면 미얀마입니다. 미얀마. 이번에 제일 세게 터진 게 어디냐, 미얀마 KK 캠프라는 곳이 있어요. KK 캠프. 그러니까 정부도 거기 함부로 손을 못 대고, 심지어 미얀마는요, 거기 정부랑 그쪽 조직 세력이랑 그 다음에 조직 세력들도 이게 또 복잡한 게, 이게 대만 사람이 거기 사기를 당하고 있는데 대만의 조직들도 약간 거기 몸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조직들, 그쪽 동남아의 그런 범죄 조직들 있잖아요. 폭력 조직들, 범죄 조직들, 이런 조직들이 거기 다 가담돼 있어. 거기 다 가담돼 있고 미얀마에서 그런 걸 운영하고 있으면서 미얀마 정부한테 돈을 주면 미얀마 정부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걔네를 보호해줘. 그 폭력 조직들을, 그런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그쪽으로 가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얀마 여기는 마약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뭐 매춘 뭐 이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사람들 뭐 장기 매매, 뭐 강제 노역.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 그냥 거기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 있는데, 얘기 들어보면 거기는 그냥 지옥이래.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지옥이래. 멕시코보다 미얀마가 한 수위냐고요? 그러니까 이 미얀마가 이게
근데 지금 대만에서는 지금 청년들이 막 그렇게 가서 사기당하고 지금 실종자가 이렇게 많으니까 대만에서는 지금 막 기사를 때려요. 해외에서 무슨 고액 연봉 주고 와서 일해라. 너희들 와서 고생 조금만 하면 뭐 돈 많이 주겠다. 이런 거 절대 믿지 말라 하고 지금 대만 공항에서는 많은 이제 뭐 거기 관리자들이 나와가지고 대만에서 이렇게 출국하는 사람들한테 한 번은 더 확인해. 왜 해외 가냐? 지금 우리가 너 해외 가는 거를 막으려 하는 게 아니라 너 무슨 일 때문에 가느냐, 혹시 네가 사기 당할까봐 그런다 이러면서 대만 공항에서는 지금 거의 뭐 어디 일하러 간다, 어디 취업시켜준다 해가지고 취업하러 간다 이러면 거의 다 말려요. 너 갔다가 큰일 난다. 그러면서 지금 대만에서는 지금 이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나와 있어. 근데 제가 오늘 진짜 하루 종일 이거를 팠습니다. 아니 왜 대만에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느냐, 왜 하필 대만이냐. 근데 이것도 위로 올라가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이런 일들이 왜 생겼는지는 지금 매체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아. 지금 매체에서는 그냥 지금 대만의 젊은이들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해외로 붙잡혀가면 거기서 이제 일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노예 취급을 하면서 이런저런 불법적인 일을 시키는데 거기서 복종을 안 하면 패고 고문하고 그래가지고 말을 들을 때까지 일을 시키고 그래도 안 듣는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장기 적출을 하든 아니면 한번 사람을 더 팔아버리는 거야. 다른 곳으로 더 팔아버리고 거기서 또 팔고 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 전체를 파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팔리다 여기저기 뭐 팔리다가 뭐 이제 어디서는 여기서는 이제 장기 적출 그냥 강제적으로 해버리고 지금 요런 기사들만 나오고 있고 이제 거기 사기 당하지 마라, 도망가라, 그러니까 별로 그쪽으로 가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나라에서 경고만 해주고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KK 캠프라는 이런 진짜 지옥 같은, 그러니까 KK 캠프 거기 들어가면요, 방금 전에 얘기한 그 캄보디아 거기 시하누쿠빌 거기서는 그래도 거기는 이렇게 또 이런 사기도 친대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을 잡혀왔잖아. 잡혀 있으면 일단 여권도 뺏고 핸드폰도 뺏어가지고 이게 마치 그냥 본인인 것 마냥 이걸로 또 대만에다가 가족이랑 친구한테 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돈을 보내라 하면 이거 사기라고 이게 확신이 들잖아. 그러니까 의심이 들잖아요. 이거 사기 아니야? 갑자기 왜 얘가 나한테 돈을 보내라 하지? 그런 사기 말고 아예 그냥 이제 나는 여기서 너무 잘 되고 있으니 큰 돈 벌고 있다, 너도 여기 와서 돈 한번 벌어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기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야. 사기를 치고 그 사람 이용해서 또 사기치고 그래가지고 계속 사람을 이제 끌어들이는 거지. 하지만 이제 이렇게 사기를 친 사람들은 뭔가 이제 원하는 게 있고 돈으로 좀 이렇게 통하는 게 있잖아.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그쪽이랑 연결이 잘 돼가지고 좀 이렇게 인맥만 있으면 돈으로 좀 그래도 구해올 수 있어.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금 대만에서 몇 명이 구해왔어요. 저번에 한 12명이가 구해왔어. 근데 웃긴 게 뭐냐면 12명을 구해왔잖아요. 그 중에 9명은 12명이 다 피해자인데 그 중에 3명은 피해자지만 거기 가서, 그러니까 걔도 피해자인데 거기 가서 사기를 치던 애들이야. 물론 뭐 위에서 시켜서 했을 수도 있죠. 걔네 말로는 뭐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기를 친 건 사기를 친 거니까 걔네들도 거기서 막 이제 사기를 치다가 또 이렇게 돌아온.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뭐 나라에서 힘을 쓰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연락도 잘 안 되고 연락 두절이 많고, 근데 이제 시하누쿠빌 거기는 좀 이렇게 말이 통하고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연결이 닿을 수 있는 그런 곳이지만 미얀마의 KK 캠프 거기는 그냥 거기 들어가면 그냥 죽음이래요. 나올 생각을 하면 안 된대. 거기가 리얼 지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KK 캠프가 어떻게 그런 캠프가 생기게 됐냐? 그 KK 캠프는 진짜 거기 말 그대로 지옥인데, 그리고 시하누쿠빌도 그렇고 왜 그렇게 많은 범죄 조직들이 거기 생겼고 왜 그렇게 사기 조직들, 그 다음에 인신매매 조직들이 그렇게 생기게 됐느냐? 이거는 2013년으로 걸어 올라가야 되는 게, 그때 중국이 이제 1대1로를 이거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중국의 1대1로 정책. 이쪽으로 쫙 이렇게 길을 뚫고 이제 뭐 철도를 열어가지고 길을 열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지고 그 유럽까지 다 뚫어가지고 그거를 거칠 수 있는 도시들은 1대1로 다 같이 번영할 수 있는 그런 뭐 정책인 거죠. 예. 중국 입장에서는 그것도 막 약간 무지개 얘기처럼 그렇게 막 알록달록 블링블링하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때 2013년대 그게 발표됨에 따라 1대1로에 관련된 그런 도시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나라들은 거기에 이제 많은 투자금이 몰리면서 이제 경제 특구가 생겨나고, 그때 뭐가 이제 시작됐냐면
보통 이런데 그런 원래 돈이 없다가 갑자기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면서 돈이 생기면서 뭔가 맨 땅이었는데 뭔가 이렇게 막 번영이 되면서 비즈니스가 시작되고 이런 데는 보통 초반에 제일 많이 생기는 사업이 도박이랑 매춘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중국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조직들이라든지 심지어 나라의 여기저기의 흑사회 조직들, 그 다음에 조직 폭력배들, 불법 조직들, 그 다음에 나라 고위 간부들 한탕 하고 싶어 하는 애들,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엮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카지노가 생기고 도박이 생기고 완전 그러면서 이제 매춘도 생기고 막 이제 완전 그런 사업들이 이제 흥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그때 중국 쪽이 거기 가서 도박을 엄청 하게 됩니다. 중국의 도박 인구가 꽤 많아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 도박도 하면서 오락도 즐기면서 유흥도 즐기면서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해야 되냐? 거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돈도 많이 모이게 되고 그래서 거기는 약간 이제 라스베가스처럼 약간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움직임이 컸어. 라스베가스 느낌의 그런 움직임이 딱 컸는데 2013년부터 2015, 16 이때까지 2019년까지 이때까지만 해도 계속 거기 카지노, 도박, 유흥가 그리고 그때도 약간의 이런 뭐라 해야 될까 사기가 있었어요. 사기극이. 근데 그때는 사기극이 뭐냐? 중국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모이니까 중국 대륙 쪽으로 사기를 치는 거야. 왜냐면 대륙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쪽으로 이제 막 이렇게 광고를 내보내는 거지. 지금 중국의 1대1로 정책 때문에 지금 캄보디아, 미얀마 이쪽으로 시하누쿠빌, KK 캠프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는 중국 자본들이 많이 모여 있고 중국 사람들 일손이 부족합니다. 여기 와서 일하시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중국 대륙 사람들 상대로 딱 이렇게 왔는데 완전 그냥 노예를 시켜버리는 거야. 물론 그 중에서도 인신매매 이런 게 이루어졌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대륙을 상대로 사기를 많이 치고 그 다음에 도박, 매춘 이런 것도 하고 이제 완전 그냥 대륙 간의 근데 그 대륙을 상대로 이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누구냐? 대륙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중국인 등쳐먹는 거예요, 그게. 중국 대륙 사람들이 시하누크빌, 미얀마 이쪽에 와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중국인들 등을 쳐먹는 거지. 이렇게 이제 중국 사람이 중국 사람 등을 쳐먹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때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얘기가 나왔냐? 지금 시진핑이 1대1로를 이렇게 빌미로 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펼치는데 그거 봐라. 그게 사업이냐? 거기는 완전 범죄 도시고 범죄 조직들이 우글거리고 있으면서 도박이랑 매춘, 인신매매 이런 것들이 아주 거기 난리 났다. 그러면서 막 시진핑 중국 공산당들을 막 욕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욕하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약간 열 받는 거지. 시진핑 입장에서도 열 받는 거야. 야, 1대1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내가 이런 욕을 먹어야 되겠어? 그러면서 이제 그때 봉쇄를 하기 시작해. 무슨 봉쇄냐면, 야, 중국 애들 거기 가서 도박한 애들 다 잡아 넣어. 못 가게 해.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그런 거 정책들 한다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정책을 펼쳤는데, 그렇게 펼치니까 갑자기 원래 거기 카지노라든지 그런 도박의 수익이 거의 중국 대륙에서 나오던 그런 수익이었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중국 도박꾼들을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거기 이제 사업이 매출 이런 게 90%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국 공산당이 어떤 방식으로 얘네들을 규제를 했느냐, 이거는 제가 이따가 또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그렇게 규제를 해버리면서 그쪽 동남아 지역의 이런 1대1로 지역 그쪽에 있는 카지노 이런 것들이 수익의 90%가 날아가 버리니까 와,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 와중에 코로나까지 터진 거야. 코로나까지 터졌는데 그때는 이제 그냥 수익이 완전 제로가 돼버리는 거죠. 봉쇄를 따르니까. 그러면 이제 카지노의 수익이 없어지잖아요. 카지노의 수익이 없어졌는데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손가락만 빨고 있어?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럼 옛날에 그런 중국의 조직들이라든지 중국의 범죄 조직들은 걔네들도 뭘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카지노는 못해. 중국 사람들은 지금 못 나와. 걔네들이 돈을 들고 나와가지고 유흥도 즐기고 막 도박도 즐기고 해야 걔네들이 돈을 버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느냐. 그 많던 그 도박 관련 무슨 유흥 관련 그 종사자 그 업체들이 싹 다 사기 조직으로 변형이 된 거지. 싹 다 그냥 사기 조직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제 사기로 돈을 벌자. 사기를 치자. 그런데 중국 쪽으로는 이제 사기를 못 치니까. 왜냐하면 중국 쪽으로 아무리 이걸 털어봤자 애들을 못 데리고 나오잖아. 중국에서는 이제 중국 애들 해외로 못 나가게끔 막아버리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은 중국어를 할 수 있고 중국어를 할 수 있으면 또 어디가 중국어가 통하지? 그러면서 대상이 어디가 됐느냐?
대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기 대상이 대만 쪽으로 넘어간 거야. 왜냐하면 같이 중국어 하니까. 그런데 지금 대만에서 지금 이 사건이 엄청 터졌거든요. 아니 생각해봐봐. 처음에 이렇게 딱 통계 낸 게 지금 4,000명이 연락 두절이고 1,000명이 지금 거의 당해가지고 죽은 상황이래. 이거 엄청 큰 사건이잖아요. 근데 대만이 이걸 터뜨리면서 이 일을 알게 되면서 중국어로 그럼 대만 상대로 그렇게 사기를 치고 그 다음에 대만 사람들이 거기 가고 대만의 폭력배들이 거기서 불법 조직들이 또 대만 사람들을 상대로 또 사기를 치고 그 사기 당한 사람들 거기 가서 또 대만 사람들 상대로 사기를 치고 이러니까 이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런데 또 이게 사기를 이렇게 치려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정말 열심히 사기를 왜 치느냐. 와, 오늘 전 이거를 봤습니다. 여기 이걸 보시면 이게요. 거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진짜 사람의 가격이에요. 장기 부위별로 가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일단 그냥 예를 들어서 장기 적출을 안 한다. 그냥 사람만 판다. 사람 팔 때는 5만 달러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여기 지금 10명 지금 사람 잡아놨는데 너 필요해? 10명. 한 사람당 5만 달러. 10명이야? 그럼 50만 달러. 그럼 50만 달러 딱 주면 이 10명 그냥 사가는 거야. 사가서 얘가 얘네들 가지고 뭘 하느냐는 그냥 사간 사람의 이제 마음인 거야. 근데 사람 그냥 통째로 사면 5만 달러인데 사람을 통째로 사면 5만 달러인데 여기 보면 이제 가격표가 부위별로 나와 있는데 이걸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자, 일단 두 눈이 한 1,525달러, 심장이 12만 달러, 그 다음에 간이 15만 7천 달러, 그 다음에 두피도 팔아, 두피가 607달러, 그 다음에 두개골이랑 치아가 1,200달러. 와, 두개골? 그 다음에 이 뭐야? 어깨가 500달러. 어깨도 따로 파나? 어깨가 500달러고, 그 다음에 관상동맥이 1,525달러. 그 다음에 손이랑 팔 385달러. 그 다음에 피 0.5리터당 337달러. 신장이 제일 비싸네. 20만 달러. 췌장이 제일 비싸네. 췌장이 35만 달러. 이거 실화냐고요? 지금 난리야.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 일 때문에 난리인데 한국에 이게 왜 기사화가 안 되고 있지? 난 너무 신기하네. 아니 대만에서 지금 이 기사를 터뜨렸는데 지금 이게 꼭 캐다 보니까 대만 사람들만 당한 게 아니라 이거지.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당했다 이거야. 그 나라가 어디가 포함되느냐?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국어가 잘 되는 이런 나라가 다 피해자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동남아 전체가 지금 이 기사를 다루면서 이런 거 사기에 조심해야 된다. 예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 나라의 사람들은 어디 실종자가 없는지 있는지 이거 지금 다 조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쇼킹한 게 뭔지 알아? 지금 대만 현지에서 인신매매를 막 이렇게 안내하면서 해외로 보낸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잡히고 있어요. 어떤 여자가 한 명 잡혔는데 한 12명인가 10몇 명을 팔아넘겼대. 그러니까 이거지. 야, 내가 지금 저기 미얀마 쪽이랑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지금 일손이 부족해. 근데 네가 만약에 저기 가서 일을 하잖아. 너 월급 500만 원까지 벌 수 있어. 지금 한국 돈으로 500만 원까지 벌 수 있으니까 너 가서 한번 일해봐. 이러면서 사기를 쳐가지고 그쪽으로 사람을 보내는 거야. 근데 얘는 그쪽이랑 한패인 거고 한 사람을 보내면 보내는 사람 두당 500만 원을 받기로 한 거지. 그러면서 한 10몇 명을 보냈는데 쇼킹한 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여자거든요. 전 남친까지 이렇게 보내버렸대. 전 남친이 있었는데 사귀다 헤어졌겠죠, 그죠? 근데 전 남친까지 거기다가 보내버렸대요. 지금 수면 위로 다 드러나면서 지금 대만 사회에서는 지금 난립니다, 이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국 사람들 등을 쳐먹다가 중국 대륙이 막혀버리니까 그럼 중국어가 통하는 곳이 어디냐?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랑 그쪽 동남아 나라들 거의 다 지금 엮여 있어요. 지금 거의 다 엮여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지금 이 일이 터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쪽에서 이미 이게
처음부터 이게 누가 이걸 딱 조사해가지고 빵 터진 게 이게 아니야. 계속 이 일이 조금씩 흘러나왔던 거야. 꿈틀꿈틀거리면서 조금 심지어 거기 잡혀간 대만인들은 대만 정부한테도 이렇게 도와달라고 여러 번 이렇게 신호를 보냈는데 대만 정부가 힘을 쓸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쪽이랑 뭐 이렇게 수교돼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대만 뭐 일을 볼 수 있는 무슨 뭐 영사관이나 뭐 대사관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만 쪽은 지금 뭐 그걸 거기서 이제 도와달라 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대만에서 지금 어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거기서 사람을 구해왔냐면 중국 대륙 쪽에 부탁을 한 거지. 대륙 쪽에 부탁을 해가지고 니네 대륙 쪽에서 그쪽으로 힘 좀 써가지고 걔네들을 좀 데려와라. 그래서 중국 쪽 대륙 쪽에서 그쪽 지방 정부인가 그쪽에서 힘을 한번 써줬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데려왔대. 근데 웃긴 거 뭔지 알아요? 데려왔는데 또 다시 도움을 요청하니까 그쪽 대륙 쪽에서 한 얘기가 처음은 그냥 내가 도와줬는데 두 번째부터는 이제 좀 돈 좀 받아야 되겠다고, 수수료를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캄보디아라든지 아니면 태국이라든지 이쪽으로 가잖아. 그럼 거기 가면 이제 이렇게 팔리잖아요. 근데 팔릴 때 그 사는 사람이 그냥 중국 사람들도 있었대요. 중국 사람들도 있고 그냥 자기 나라 뭐 그냥 중국 사람이 중국 사람을 범죄 조직을 통해 가지고 사는 거야. 근데 웃긴 거는 예를 들어서 중국 대륙 쪽 사람이 대만 쪽 사람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너를 돈 주고 샀으니 내가 너를 구하려고 산 게 아니라 너는 그냥 이제 내 소유물이야, 이러면서 막 엽기적인 행동을 시키는 거야. 그냥 이제 장난감이 되다 이거지. 성폭력은 그런 건 기본이에요. 그냥 성폭력, 구타 뭐 이런 거, 고문 그냥 가지고 노는 거, 사람다운 대우를 안 해주는 거, 이건 진짜 기본이고, 좀 엽기적인 거는 뭐 어떤 게 있었냐면, 대륙 쪽 사람이 대만인을 사가지고 딱 이렇게 와가지고 야, 넌 대만이 독립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딴 생각하지 마. 너는 그냥 중국이냐? 야, 중국 국가 불러. 막 이러면서 진짜 완전 말도 안 되는 엽기적인 그런 행각을 막 시키는 거야. 와, 그것도 지금 대만에서 터져 나갔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서 일손이 부족하니까 그냥 아예 어떤 애들은 그냥 사가지고 가서 그냥 노예를 시켜버리는 거야. 그냥 일만 시키는 거지. 그리고 특히 그 미얀마 쪽 KK 캠프 그쪽에는, 거기는 그 안에 그냥 그 타운이 있어요. 사진을 보면 거기 캠프가 있는데, 이게 위성에서 찍은 사진인가? 아무튼 이게 보시면 이게 항공 사진으로 찍은 거거든요. 항공 사진으로 찍었을 때 이게 전체가 다 그냥 KK 캠프야. 여기가 이 안에서 그냥 모든 범죄가 여기서 다 일어나요. 그냥 인신매매, 매출, 뭐 고문, 뭐 살인, 노예화, 장기 적출, 이게 그냥 한 타운이야. 근데 미얀마에 있는 이 타운은 그 주변에도 일단 다른 마을도 없고 공권력이 여기다가 힘도 못 써요. 여기가 미얀마 KK 유엔区라고 불러. KK 유엔区. 그러니까 그걸 그냥 번역하면 KK 캠프, KK 타운 뭐 이런 겁니다. KK 마을 뭐 이런 거죠. 여기는 그냥 모든 조직 폭력배들이 여기 다 그냥 한 발씩 담궈서 이렇게 불법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런 불법적인 것들을 심지어 여기 미얀마는 지금 독재잖아요. 미얀마 군부가 돈을 받고 니네들 돈 냈어? 알았어. 그럼 우리가 군인 좀 이렇게 보내줄게. 군인이 거기 가서 약간 좀 이렇게 보디가드 역할도 해주고 니들 좀 보호해줄게, 이러면서 정부랑 같이 이렇게 다 섞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잡혀가면 그냥 끝인 거예요. 누가 아무도 손 못 써줘. 근데 물론 이 배후에 대륙이 없느냐? 그건 아니지. 대륙이 지금 막 이렇게 뭐 봉쇄하고 있다 해가지고 대륙의 손이라든지 중국 대륙의 뭐 이런 세력들이 안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 있어요. 그건 이따가 제가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절대 도망도 못 가요. 도망가다가 잡히면 이제 일단 맞는 거 기본이고, 그 다음에 체벌. 이게 거기서 찍혀 나온 사진이고, 이게 대만 뉴스 화면에 뜬 건데, 그냥 여기 타운 안에서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체벌을 시키면서 약간 그냥 굴린대. 막 이렇게 막 엎드려 뻗쳐 시키고 막 굴리면서 뭐 구호 외치라 하면서, 그 다음에 맞아. 사기치는 애들한테는 너 하루에 뭐 할당량을 준대요. 너 하루에 몇 명한테 사기를 쳐야 돼. 그리고 몇 명을 실제로 이쪽으로 데려와야 돼. 근데 네가 만약에 성공 못 시키고 그 사람 여기 못 데려오잖아? 넌 그냥 이제 고문인 거야. 넌 죽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도 무서워가지고 막 이제 대만을 상대로 또 이렇게 사기를 칠 거 아니에요. 대만 사람인데. 자기도 사기 당해서 왔는데. 근데 이렇게 막 사기를 치다가 또 이렇게 뭐 데려온다. 그럼 또 이제 실적을 인정해줘. 그럼 넌 좀 이제 오늘 편해할 수 있어. 그래, 넌 오늘 사기 성공했으니까 오늘 좀 편안하게 해줄게.
이런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 이게 다 지금 대만 뉴스에 다 나온 내용들이에요. 내가 지금 뭐 이거를 그냥 뭐 내 혼자 막 얘기 스토리를 텔링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만 뉴스에서 지금 제일 1순위로 지금 다루고 있는 것들이야. 미얀마 KK 캠프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거기서 이걸 운영하는 조직도 대만 쪽인데 대만도 있고 뭐 중국 쪽 조직도 있고 그 미얀마 현지 조직도 있고 그 다음에 동남아 이런 폭력 조직 불법 조직들도 있는데 KK 캠프 거기서는 일단 예를 들어서 100명이 들어와. 100명이 들어오면 한 10%는 바로 장기 적출을 한대요. 장기 적출을 해가지고 필요한 부위를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어디로 보내지느냐? 두바이 쪽으로 보내진대. 이러면서 지금 두바이 쪽도 지금 약간 고리가 걸려있어. 두바이 쪽으로 보내지고 저쪽에 이제 부자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것들을 이제 충족시켜주는 거죠. 그죠? 여기서 지금 살아서 대만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는데 인터뷰를 해보면 하는 얘기가 다 막 대만 사람한테 당했다. 똑같은 사람한테 당했고 뭐 중국 사람한테 당했다. 오 잠깐만 이거 생존자 인터뷰가 있는데 잠깐만요. 생존자가 돌아온 사람들이 좀 있나 봐요. 그리고 이 여성분은 그래도 꽤 미인이신데 그러니까 뭐 또 이렇게 잡혀간 것도 있겠지. 근데 와 이거 진짜 생존해서 돌아온다는 건 이건 엄청 운 좋은 거야.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냐라는 질문에 그냥 지금 뭐 그냥 혼자서 그냥 뭐 꿋꿋이 살아가고 있다. 뭐 어디 이렇게 뭐 정부의 뭐 이렇게 도움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고 그냥 혼자 알아서 살아가고 있다. 근데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기 팔에 상처가 와 저건 뭔 상처지 저거? 팔이 지금 여기 막 울긋불긋하면서 여기 막 상처가 어마어마하네. 지금 일자리도 없고 그냥 거기 뭐 이 관련 피해자들 관련된 뭐 기금이 있나 봐. 거기서 나오는 살짝의 보조금으로 뭐 생활비를 쓰고 있고 하고 저녁에 잠들려면 수면제를 7알 정도를 먹어야 그나마 좀 잔 것 같대요. 와 이거는 심한데? 그러니까 이 여자 피해자는 거기서 그냥 여기 지금 이 뉴스 타이틀에도 이렇게 적어놨어. 끊임없는 성폭행을 당했다. 그냥 끊임없는. 와 지금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여기 지금 마스크를 쓰고 나왔지만 누가 봐도 굉장히 미인분이죠.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굉장히 막 미인이시죠. 그죠? 와 지금 대만 온 국민이 지금 분노에 가득 차 있어요. 요 며칠간. 아니 지금 어떻게 이런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대만의 미래가 돼야 할 그런 젊은 애들이 어떻게 지금 다른 데 가서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취업 사기잖아. 외국 가서 너 열심히 일하면 돈 많이 벌게 해줄게 딱 갔는데 노예가 된 거.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말도 안 되는 조건에 현혹되지 말고 제발 사기 당하지 마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렇지. 근데 와 진짜 각 잡고 사기 치려 하는 사기꾼한테 안 당하기도 힘들어. 여기 앵커가 물어보는데 왜 지금까지 이게 거기 피해자들을 살려오는 거는 이렇게 구출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냐?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니 정치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인신매매 집단의 그 로비가 장난이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 세력들과 거기 또 이렇게 또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거기 그런 것들 못 건드리지. 거기 씨발 나라 정부 군대랑 조직이랑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뭐 어떻게 해 그걸. 특히 아까 거기 그 KK 캠프 있잖아. KK 캠프. 미얀마에 있는 KK 캠프. 거기가 그냥 지옥이래. 거긴 도망 나가서 이제 경찰한테 신고하잖아. 그럼 경찰이 거기 다시 되돌려 보내주는. 경찰한테 뭘 신고하면 그냥 경찰이 그냥 너 닥쳐 이러면서. 경찰이 거기 조직들 뒤를 봐주고 있어. 왜? 그 조직이 그 인신매매 해가지고 번 돈 그 군대한테 지불을 하거든. 그리고 거기 대부분의 조직 이런 사람들이 다 대륙 사람들이래. 그러니까 중국 사람 등쳐먹는 거야. 야 이건 좀 의외인데? 거기서 구출되는 사람들 중에 여자 구출되는 확률이 훨씬 더 높대요. 남자보다. 나는 반대로 생각했는데 남자 구출되는 거는 쉽겠지만 여자들은 구출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반대래. 여자들은 훨씬 쉽게 구출이 될 수 있고 남자들 구출하기가 어렵대요. 왠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이렇게 사기 당해온 애들이 보통 이제 이과 애들이 많고 뭐 이런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도 많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할 줄 아는 애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냥 거기 기술자로 쓰지 안 보낸대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제 모집할 때부터 이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지원하세요 해가지고 그럼 나 이런 일을 할 줄 아는데 해가지고 지원한 애들은 거기 가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걔네들이 능력을 보고 뭐 이렇게 뭐 IT 쪽 관련된다든지 아니면 뭐 이쪽 저쪽 필요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은 안 보내준대.
그렇게 캄보디아가 그렇게 위험한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느냐? 너는 어떤 생각이냐? 라고 앵커가 물어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에 지금 대만도 지금 아직 대만은 봉쇄라기보다는 아직 좀 이렇게 규제가 많습니다. 코로나 관련돼서. 그러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뭐 굶어 죽기 일부 직전이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다 똑같으니까 약간 좀 이제 코로나고 나발이고 날 받아준 데 있으면 일단 가서 부딪혀보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도전한 사람들이 꽤 많대요. 이런 사람도 있대.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러니까 한 부모 가정의 이 부모가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는 부모들도 많대요. 와, 이건 좀 너무 슬프다. 와, 돈은 벌어야 되고 그래야 자식 키우고. 근데 대만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일자리는 없지. 그래가지고 그냥 뭐 해외에서 이렇게 돈 준다고 하니까, 심지어 많은 돈 준다고 하니까 힘들더라도 가서 고생해보자 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딱 가면 그건 이제 사기라 이거야. 그건 완전 그냥 인신매매가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사람들이 많대.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이럴 때는 그냥 뭐 모험해보자, 목숨 한번 걸어보자, 이런 각오를 하고 가는 사람들도 꽤 있대요. 와,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르다. 이게 방금 이게 잡혀갔던 생존자인데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르네. 그러니까 와, 7일 동안 4번이나 팔렸대. 7일 동안 4번이나 팔리면서 계속 성폭행을 당했대. 왜 그렇게 많이 팔렸냐? 협조를 안 했대. 그러니까 얘는 이제 말도 안 듣고 협조 안 하면 얘 말 안 듣는다 이러면서 또 팔아버리고 와. 그러니까 중간에는 말을 안 들어. 한번 팔려가지고 말 안 들을 때마다 쳐맞거나 아니면 강간당하거나, 이 2개래. 와, 이것도 무슨 기사가 한 게 났냐면, 어떤 대만의 남자가, 이 남자도 사기당해서 캄보디아로 넘어갔는데 2달 동안 이게 연락이 끊겼대. 2달 동안 연락이 끊겼는데 그 중간에 한번 이런 게 있었나 봐.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나 봐. 자식 데려가려면 30만 원 내라. 30만 대만 돈이죠. 예. 30만 타이비. 30만 대만 돈이면 얼마냐? 10만이 450만 원이니까 대충 10만 달러가 500만 원이라 치면 30만은 1,500만 원이네. 1,500만 원. 와. 그냥 대충 계산해서 돈을 냈대. 그래서 돈을 냈는데도 못 돌아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사진이 왔나봐. 사진에는 이 사람 혓바닥이 잘려 있대요. 와, 이거 말이 돼? 많은 대만인이 캄보디아 가서 일을 하러 갔다가 납치가 돼서 아까 말한 그 돼지 새끼가 되고, 돼지 새끼는 여기 납치당한 사람들을 거기서는 돼지 새끼라 부른대. 돼지 새끼가 되면서 그 다음에 개우리에 가둬가지고 개밥을 먹였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래. 얘 KK 그쪽 미얀마 KK 캠프로 딱 가잖아. 그래서 얘 뭐 이런 거 저런 거 시켜보고 이런 거 저런 거 해보다가 얘 약간 쓸모없는데? 그럼 얘는 이제 그냥 장기 떼는 대기자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네가 뭐 이런 자격증도 있고 저것도 만들 줄 알고, 그럼 얘를 일꾼으로 쓰든가, 아니면 뭐 여자가 예쁘다 그럼 얘는 뭐 성노예로 쓰든가 하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갔는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얘 쓸모없는 돼지 새끼네? 조만간 장기 떼고 버려. 이렇게 되는 거야. 미쳤다. 2022년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와, 근데 진짜 이 사람 살아서 나온 게 진짜 용하다. 일단 아나운서가 처음에 어떻게 캄보디아로 가게 됐냐라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처음에 가게 됐냐면, 이 친구의 친구가 한 명 있었대. 그러니까 얘의 친구는 아닌데 얘 친구의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얘는 그 당시에 필리핀에서 여행을 하면서 필리핀에 있었던 애래. 근데 필리핀에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친구의 친구가 연락이 와가지고, 나 지금 여기 캄보디아 있는데 여기 와서 일해라. 여기서 일하면 한 달에 25,000달러 벌 수 있대. 이러면서 얘를 계속 꼬셨대요. 한 달 내내 세뇌를 시켰대. 나 지금 돈 쉽게 벌고 있다. 너도 빨리 와라. 야, 한 달에 25,000달러야. 한 달에 25,000달러면 한국 돈으로는 3천만 원 돈인데. 아우, 진짜 3천만 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다 안타깝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세뇌를 당한 결과 이제 설득이 됐대. 설득이 돼 가지고 이제 이 PP라는 이 여자 생존자, 이 여자가 PP예요. PP 이름이 PP인데, 이 PP라는 친구가 거기 딱 도착했을 때
结果是一个台湾的胖 대만 남자가 나왔대. 그러니까 얘도 대만인이고 대만 남자가 나왔는데 약간 좀 이렇게 살집이 있고 약간 좀 통통하게 생긴 대만 남자가 한 명 나왔대요. 胖的男子， 그러면서 그 남자애가 한 10몇 년 동안은 대만에 안 돌아갔대. 계속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래. 대만에 안 后 돌아갔었대. 来你是 아, 이제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는 딱 도착했을 때 잘 해줬대. 호텔 잡아가지고 거기 이제 잠도 자게 해주고 처음에는 잘했는데 그 다음에 아침에 거기서 이제 뭐 지내고 있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갑자기 내려오래. 일하러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대만 남자가 오라는 대로 딱 갔는데 한 봉고차가 와 있었대. 봉고차에 딱 타니까 그 안에는 이제 대만 남자 말고 대륙 사람들, 그러니까 중국 대륙 사람들이 한 3명 정도 타고 있었고 운전하는 사람 1명, 그 다음에 그냥 사람 2명 거기에 딱 태웠대. 그러면서 한 1시간 정도를 운전을 해서 갔대요.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이렇게 운전을 해 갔는데 거기 딱 도착하니까 그 일자리를 소개해준 그 대만 남자가 갑자기 얘를 가둬버렸대 거기다가. 그때 이제 이 BP는 갇혀 있으면서 와 이거 좀 잘못됐는데 그때부터 약간 이제 좀 불안해지기 시작했대. 그때 이미 이제 약간 좀 이제 기운이 그러니까 이건 예감이 안 좋았고 도망가고 싶었대. 근데 그땐 이미 늦었지. 못 도망가지.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갔는데 그 근처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막 소들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그냥 그런 곳이었대요. 건축물도 없었대. 对很乡下， 완전 촌으로 데려갔는데 도망가지도 못한대 거기서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얘를 사기꾼으로 키우려 그랬대. 그러니까 너는 이제 여기서 대만에 있는 사람들을 사기한테 쳐가지고 대만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기를 쳐서 걔네들을 또 다시 불러와야 된다. 근데 이 PP라는 여자는 그 일을 안 한다 그랬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폭행이 시작됐대. 일단 이때 핸드폰 이런 것도 가지고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그때 막 이렇게 살았던 곳이랑 자기가 맞았던 이런 자국이랑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다 찍었네. 하루에 한 끼 식사를 주는데 지금 여기 식사를 보니까 그냥 풀떼기야. 와 이건 진짜 그냥 약간 개밥 같다 진짜. 풀떼기에다가 그냥 밥 조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렇게 때리다가 그 다음에 성폭행도 하고 그 다음에 칼로 위협하면서 팔에 상처도 생기고. 이게 지금 팔에 난 상처 그 사진인데 여러분들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 지금 이게 사진이 좀 잔인해가지고 여기도 약간 회색 처리를 했는데 이게 팔이고 팔 위에 난 상처들이야 이게 팔입니다. 팔. 그 다음에 칼로 위협을 하면서 성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冰盘， 그러니까 이제 얘도 이제 그걸 하기 싫고 이제 말을 안 듣고 계속 반항을 하니까 계속 이제 팔려다녔대요. 계속 팔려다녔대. 所以你每次被 그러면서 한 일주일에 4번을 팔렸대요. 납치했는데 왜 핸드폰을 안 빼왔다고요? 핸드폰이랑 여권도 얘는 안 뺏겼대. 근데 솔직히 거기 가봤자 핸드폰 무용지물이야. 유심칩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거기서 핸드폰 그건 그냥 무용지물이지. 그러니까 이제 폭력을 당하든가 아니면 성폭력을 당하든가 이 두 개도 없으면 그 정기 고문을 했대요. 정기 고문. 그러니까 혹시 도망갈 생각 없었냐 아니면 신고를 하든가. 근데 그럴 생각이 있었대. 그럴 생각이 있었는데 거기서 또 뭘 보여주냐면 얘네들을 이제 방에 가둬놓잖아요. 근데 방에 가둬놓는데 갑자기 한 애를 끌고 오더니 이 새끼가 신고한 새끼라고 이러면서 걔네들 보는 앞에서 그 신고한 새끼를 엄청 또 패는 거야. 니들도 신고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막 겁나가지고 뭐 신고 이런 것도 못하고. 그래서 뭐 경찰에 신고하면 이렇게 된다 이걸 보여주는데 그 뜻은 즉 니네들도 그럼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있었다는 건데 신고했을 때 경찰이 와서 그거 해결 안 해줬냐 라고 아나운서가 물으니까 警察几乎都不管的， 경찰은 거의 관리를 하지 않는데요. 所以报警是没用的，是没用，都有贿赂，就是照片 그러니까 신고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대. 그냥 거기는 이미 다 거기 로비가 돼 있고 서로 그냥 짝짝꿍 돼 있고 걔네들이 한 패거리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가지고 뭐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대요. 喜欢的人蛇的老板，他就会给钱，然后那 여기 그 른蛇的老板, 른蛇가 뭐냐면 인신매매 그 조직 그거 인신매매 하는 사람을 른蛇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뱀. 그러니까 인신매매 하는 그 사람들이 여기 이제 경찰이랑 이런 사람들한테 돈도 다 매겨놓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BP라는 여자가 잡힌 데는 그래도 뭐 이렇게 고문이랑 폭력이랑 성폭력 이런 건 하지만 계속 이제 그쪽이랑 돈을 보내달라고 했나봐. 너 이 여자 살아서 보고 싶으면 그 몸값 보내라. 약간 그런 식이었나봐 여기는. 이건 나중에 탈출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탈출을 했냐면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잖아. 와,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핸드폰 되는 데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구해달라고 여기저기에다가 신호를 보냈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좀 이제 뭐 좀 이렇게 유튜버라든지 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서 여기저기에다가 신고하는 걸 이렇게 도와줬대요. 그러니까 얘는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너무 그렇게 막 나중에는 너무 그렇게 나대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랑 얘기도 안 했대. 그리고 핸드폰을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영화 보는 것처럼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말 잘 듣는 척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얘한테는 이제 약간 좀 신경 덜 쓰게끔 나중에는 협조하는 척을 했대. 그러면서 이제 핸드폰에서 그냥 영화 보는 척 하면서 좀 이렇게 약간 신고도 하면서 그렇게 했대요. 이게 얘네들이 갇혀 있었던 곳이래요. 갇혀 있었던 곳이 지금 사진으로 보면 그냥 이게 아파트인데 그냥 이 안에 갇혀 있으면서 처음에 온 애들은 절대 못 돌아다니게 했대. 처음에 온 애들은 절대 못 돌아다니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얘가 말을 좀 듣구나. 애가 좀 우리 말을 듣고 좀 이렇게 협조적이면서 좀 이렇게 잘 우리랑 같이 일을 하는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씩 자유를 줬대.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자유롭게 좀 이렇게 바깥까지 나갈 정도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여기서 이제 아예 그냥 이 조직이랑 똑같이 범죄를 도우면서 같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 위에 간부급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는 이제 자유를 좀 준대요. 그러니까 여기 왔으면 무조건 같이 이제 범죄자가 돼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이쪽 근처에는 항상 이게 총이랑 실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대. 야, 근데 진짜 이 피해자도 대단하다. 그렇게까지 그런 걸 당하고 나와서 이렇게 뉴스 앞에 나와서 그 자기가 겪었던 그 끔찍한 일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도 이거 진짜 와, 이거 진짜 너무 대단한 건데 이건. 여기 이제 이 친구를 구해낸 세계 반사기 조직 뭐 이런 뭐 단체가 있나 봐. 그러니까 사기를 반대하는 그런 뭐 세계 조직이 있는데 여기 사람이 이 PP라는 사람을 구해낸 게 어떻게 구해냈냐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얘를 구출해야 되냐면 일단 거기 이제 정부 인사들이랑 그쪽 이제 라인을 파서 그 다음에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잡혀있고 여기 잡혀있기 때문에 이거를 구해내야 된다. 협조해달라라고 이게 협조 요청을 해야 된대. 근데 이제 어떤 간부들은 그걸 도와주는 간부가 있고 어떤 간부들은 외면하는 간부도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막 이런 간부들을 찾아가서 이거 지금 증거가 이러니까 이거 도와달라. 우리는 지금 사기를 반대하는 그런 전 세계적인 조직에서 왔으니까 이거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어떤 이제 거기의 간부가 그 나라의 간부죠. 그러니까 캄보디아죠. 캄보디아의 간부가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그쪽 간부 라인을 통해가지고 얘를 구출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막 여기 지금 잡혀있는 사진이 있다. 그 다음에 팔에 지금 막 상처가 이렇게 나 있고 그리고 지금 피가 나고 있고 좀 있으면 이거 죽을 수도 있다. 지금 여기 잡혀있는 거 이건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 죽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구출을 해야 된대. 그리고 이제 거기 캄보디아의 그 간부들은 이런 걸 싫어한대. 그러니까 일이 커지는 걸 싫어한대요. 뭐 골치 아픈 걸 되게 싫어한대. 그래가지고 그런 특성을 이 사람들이 알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은 지금 자살을 하려고 한다. 이 사람이 죽으면 이거 전 세계적으로 크게 알려진다. 지금 다 증거가 있다. 그러면서 일이 더 커질 거다라는 거를 계속 얘기하면 그 사람도 일이 커지는 게 싫으니까 그럼 그냥 이렇게 도와준대. 와, 캄보디아 얘기하는 거야. 캄보디아 여기는. 그래서 이제 그 간부가 경찰한테 지시를 하고 그래야 그 경찰이 구출을 하러 간대. 근데 만약에 다이렉트로 경찰한테만 신고하잖아. 그럼 그 경찰은 걔를 구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조직한테 연락해가지고 야, 니들 그거 관리 잘해. 더 잘 숨겨.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대. 와, 미쳤다. 그러니까 경찰한테 신고하면 경찰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이거래요. 니들 잘못 찾았어. 이런 사람 없어. 야, 우리가 다 아는데 이런 사람 없어. 그러면서 계속 인정을 안 한대. 그리고 지금 대만에서 왜 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잡혀 있냐면 다른 나라는 대사관이 있고 다른 나라는 다 이쪽 일 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으니까 다른 나라는 이게 이 사람이 잡혀 있다라는 걸 증명만 하면 구할 수 있는데 대만 사람이 구하기 제일 어렵대요. 그러니까 대만 사람은 거기 대사관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걸 노려가지고 대만 사람을 이렇게 막 납치해 가는 거래. 대만 사람이 구하기가 제일 어렵답니다. 말레이시아라든지 뭐 이렇게 태국이라든지 이쪽은 그냥 뭐 이렇게 잡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신고 당하고 그러면 대사관 연락해가지고 대사관 통해가지고 그쪽 나라랑 얘기하면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대. 쉽대. 근데 대만 사람이 구하기가 제일 어렵대. 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짜 중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렇게 구출된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중국 대사관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대사관 있잖아. 그러니까 대만은 대사관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한테 도와달라고 한대. 다른 나라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그쪽 대사관 통해서 이제 얘기 나눠서 이렇게 구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구하고 있다는데 와, 그렇게 구해서 언제 다 구해 그거.
그리고 지금 뭐 요런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지금 KK 캠프를 운영하던 중국 국적을 가진 한 두목이 잡혔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과연 두목일까요? 이름이 뭐 셔지장이라는 사람인데 한 40살 넘은 셔지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잡혔다라고 지금 뭐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과연 그 사람이 두목일까? 그래가지고 지금 동남아 쪽은 지금 뭐 중국어가 되는 나라들은 와 우리 쪽도 이거 지금 당한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서 막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요 기사가 대만에서 제일 먼저 터진 게 한 일주일 전이에요. 일주일 전에는 솔직히 나도 뭐 별 관심을 안 가졌거든요. 주위에도 별 관심을 안 가졌겠지. 근데 지금 이 사건이 파면서 지금 점점 커지니까 지금 미얀마랑 그 다음에 태국이랑 그 다음에 캄보디아랑 거기가 다 지금 이게 조직들이 있고 그런 매매하는 그런 지점들이 다 있는 곳이야. 근데 거기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인신매매를 할 이 사람들을 딱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팔면 뭐 5만 달러에 팔고 이랬잖아. 근데 지금 너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쪽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요. 특히 미얀마랑 캄보디아 쪽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그 주위 나라들이 와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거 조사해야 된다 이러면서 막 꿈틀꿈틀거리고 있으니까 지금 거기서는 급한 거야. 빨리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싼 가격에 팔아버리자 이러면서 원래 5만 달러에 팔던 거를 1만 달러부터 10,000달러부터 그냥 경매에 붙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을 막 빨리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대만이 지금 이렇게 당했잖아요. 대만이 이렇게 당하고 대만에서 지금 이렇게 막 사건이 커지면서 초반에 지금 뭐 실종자가 5,000명이나 지금 그랬는데 지금 약간 뭐 8,000명 지금 사람이 더 늘고 있어. 근데 8,000명이 실종된 거면 이건 진짜 큰 사건인데.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는 거는 중국이 옛날에 그러니까 이 사기는 원래 중국 사람들이 중국 대륙 쪽 사람으로 치던 사기였는데 중국이 그걸 어떻게 막았느냐. 그걸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들어보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그때 1대1로 이거를 추진할 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주변 나라들이 막 욕을 하는 거야. 야, 니네들이 지금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이 지금 1대1로 이거 발표했다가 그쪽 통해가지고 지금 막 무슨 뭐 라스베가스처럼 만든다고 도박장 생기고 유흥가 생기고 거기 막 폭력 조직들 불법 조직들만 모이고 돈 세탁이나 하고 있고 막 검은 돈이 거기 다 모여 있고 지금 이러고 있다. 니들이 이걸 개발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거기다가 무슨 뭐 돈 세탁을 하려고 지금 1대1로를 하는 거냐? 이러면서 막 엄청 욕을 먹었어. 엄청 욕을 먹고 있을 때 지금 중국 입장에서도 좀 약간 짜증 나는 거야. 아니 우리 지금 이거 1대1로 해가지고 지금 막 많은 나라 끌어들여가지고 이미지 좋게 만들어야 또 많은 사람들을 많은 나라가 참여할 텐데 와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그러면서 중국이 이제 그쪽에서 이제 도박하는 중국 대륙 애들, 중국 본토에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규제를 하기 시작하는데 약간 그때 이걸 규제하면서 약간 중국의 군력, 그리고 중국이 행사할 수 있는 동남아에서의 그 영향력, 이런 거를 살짝 과시를 했어. 그냥 보여주는 거지.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는 이게 중국 공산당들이 그쪽으로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막 비행기 전체를 다 공안으로 태워가지고 그러니까 중국 공안 경찰들 이걸 다 태워가지고 그냥 현지에 보내가지고 현지 경찰들까지 같이 해가지고 같이 협조해서 거기 뭐 사기꾼들 불법 도박 운영하는 애들 이런 애들을 막 진짜 한 비행기씩 다 잡아가지고 왔어요. 막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이 야 우리 거기 지금 중국인들이 거기 가서 사기치고 있는데 우리 걔네 잡아올 거니까 니네 나라 협조해라 이랬을 때 그때 밑에 있는 뭐 태국이라든지 마카오라든지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협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다 협조를 해가지고 중국 공안들이 보내가지고 이렇게 다 잡아왔어.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와 이거 약하다. 야 그냥 지금 잡을 애들 명단들을 다 지금 이거를 딱 명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이 파워는 세지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인권은 1도 없어요. 인권에 대한 뭐 존중 인권에 대한 뭐 이런 거 1도 없는 게 야 거기 지금 거기 동남아에 있는 대륙 애들 범죄자 명단 니들이 잡을 애들 이거 다 그냥 공개해. 그냥 싹 다 공개를 해버리는 거야. 공개를 해가지고 이 명단들 공개했으니까 니들 지금 동남아에 있는 애들 니들 잘 들어.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애들 니들 복귀해. 자수해 와서. 근데 딱 이거야. 그때 뭐 범죄자들인데 걔네들도 깡이 있지 가오가 있지
지금 뭐 중국에서 막 이런 거 저런 거 다 버리고 지금 해외까지 와가지고 지금 범죄를 저지르면서 지금 밥벌이 먹고 있는데 니들이 무슨 뭐 내 신상 공개했다 가지고 돌아오라 하면 내가 돌아가냐? 야, 뭐 백날 내 신상 까봐 안 돌아가. 이 지랄로 나온 거야 이제. 중국 대륙의 그쪽 이제 해외에 있는 그 중국 대륙 범죄자들이 뭐 정부에서 그걸 까니까 그거 깐다고 뭐 내가 무서울 것 같아? 내가 돌아갈 것 같아? 쌩까.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야, 니들 신상 깠는데 니들 안 돌아와? 그렇다면 이 신상 깐 애들 니들 있잖아. 니들 안 돌아온다 이거지? 그러면 니들 가족들, 이게 진짜 공산당의 약간 진짜 개 지독한 부분이지. 니들 가족들 있잖아. 니들 가족들 취업 불가, 공무원 불가, 학생들 애들 학교 가는 거 불가. 니들 무슨 뭐 은행 뭐 계좌 뭐 계좌 다 봉쇄. 이거 다 그냥 막아줄게. 중국이 진짜 무서운 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옛날부터 룰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중국은 총살이 있잖아요. 사형. 예를 들어서 여기 사형수가 있어. 총살을 딱땅 당했어. 그럼 이 총알이 나갔잖아. 이 총알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사형수 가족부터 찾아. 가족이 없어? 그럼 사촌 가. 사촌 없어? 그럼 부모님 찾아가. 없어? 그럼 5촌에 8촌 다 찾아. 그러니까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이 총알값을 받아내요. 이거야. 이렇게까지 제재하니까 그러면서 또 버텨. 이래도 안 와? 그러면 알겠어. 니들 친척들 가족들 안에 있는 자산 이런 거 다 몰수하고 그 다음에 니들 친척들이 그리고 니들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에다가 공지를 올릴 거다. 무슨 공지냐? 이 집에는 사기꾼이 그러니까 이 집에는 사기꾼을 배출한 집안입니다.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건 공개를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집안은 사기꾼 가족이 있는 집안이고 이거야. 그냥 이게 완전 그냥 중국 공산당식의 뭐라 해야 될까? 인민재판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한다 하니까 그때 한동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 해외에 있는 그 중국 대륙의 범죄자 애들이 막 이렇게 뭐 도박하면서 뭐 돈 세탁도 하면서 뭐 불법 일들 하다가 중국이 이렇게까지 해버리니까 한동안 이거를 자수하려고 줄을 섰대. 그러니까 이게 온 가족이 그냥 다 막 그냥 뭐 죽기 일부 직전이니까 와 그냥 내 한 명 그냥 죄값 치르고 다른 사람은 살 사람은 살아야지 이러면서 그냥 자수한 데 있어가지고 줄을 섰대.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까지 일 처리를 했고 중국이 이렇게까지 국력을 과시를 했는데 지금 대만이 그렇게 당했는데 중국은 이제 약간 이런 거지. 만약에 니들이 만약에 중국이랑 대만이 대만도 중국이고 하면 그냥 중국 대사관 통해가지고 이거 딱 그냥 입김 한번 넣으면 그냥 끝나는 일인데 대만에서는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 중국에서는 그냥 살짝 이렇게 그냥 지켜보는 거야. 봐봐, 니들이 독립해봤자 니들 아무 일도 못해. 지금 그렇게 해외로 지금 대만인들이 많이 사기당해가지고 지금 인신매매 당하고 있는데 봐봐, 대만 정부 봐봐, 일 못하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 중국 대륙에서는 옛날엔 우린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했어. 그냥 뭐 한번 공지 띄우고 압박 한번 주면 애들이 다 와서 자수해. 니들 독립하면 좋을 거 없어. 이러면서 지금 언론들이 엄청 이제 대만의 민심을 흔들고 있어요. 지금 대만에서 지금 이런 인신매매 관련된 이런 소식들이 거의 지금 매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거 한참 보다가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나온 기사가 최신 기사가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제일 지금 핫한 기사는 이거야. 지금 일주일 전부터 이 기사를 막 때리기 시작했고 막 이제 이쪽으로 이제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막 이 사건을 파기 시작하니까 캄보디아랑 그 다음에 미얀마랑 태국이랑 이쪽에 있는 그런 인신매매 기지국들이 그런 조직 범죄 그 기지들이 지금 빅세일, 그러니까 원래 한 사람당 5만 달러였는데 지금 10,000달러면 주면 판다 이러면서 빅세일을 하고 있고 거기를 지금 정리해가지고 막 한 달 안에 지금 거기를 떠가지고 다른 곳에다가 이제 또 그 조직을 세우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국제사회는 그걸 이제 관심 있게 보면서 이런 거를 추측하는 거지. 다음의 그 범죄 지역은 어디가 될까? 여기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그게 이제 뭐 그 옆에 있는 뭐 이렇게 뭐 말레이시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아니면 뭐 인도라든지 아니면 뭐 그 위에 가가지고 뭐 터키라든지 두바이라든지 이 범죄 조직이 사라지진 않을 거 아니야. 어떻게 해서든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막 이렇게 집중을 받고 있으니까 이걸 빨리 처리를 하고 빨리 지금 뜨려고 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에 대해서 지금 또 많은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게 말이 안 돼 진짜.
아, 그리고 지금 여기 캄보디아랑 그다음에 태국이랑 이쪽 미얀마 쪽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게 기사가 터지고 나서 전 세계 안목이 주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아까 제가 말한 뭐 두바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쪽 뭐 터키라든지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도망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까지. 그럼 그 노예들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끌고 가버리잖아. 그럼 끝나는 거야,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뭐 어디로 도망칠 텐데. 뭐 물론 도망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 이게 한국 사람한테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심지어 지금 동남아에서는 이런 영상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그냥 아시아인들 그냥 잡아가 버리는 그런 영상이잖아. 이건 뭐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납치해 버리는 거야, 길거리에서. 원래는 제가 지금 여행 와 있을 때 뉴스를 안 하거든요. 뉴스 안 하고 그냥 여행 방송만 하는데, 와, 이건 진짜 사건이 좀 너무 커. 근데 한국에서도 이 기사가 나올 만한데 한국은 왜 이 기사를 다루질 않지? 지금 대만은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현대 사회 같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 뉴스를 보고 너무 쇼킹한 거야. 아, 이게 말이 되나? 야, 이거 무슨 뭐 영화에 나올 법한 스토리잖아. 아까 여기 누가 제가 이거 뉴스 얘기할 때 갑자기 이거 범죄의 도시 4 시나리오 같다고. 그러니까 이건 영화 얘기지. 이거 지금 이런 얘기가 현실 얘기면 안 돼. 말이 안 돼. 이거 과연 어떻게 될지 또 후속 기사가 나오거나 뭐 또 이렇게 소식이 들리면 또 제가 업로드 해드릴게요.